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관객과에 대화 사회를 맡게 된 정강이라고 합니다. 드라마터브로 활동하고 있고 평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명동예술극장에 이렇게 많은 관객이 남아주신 거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부담이 확 밀려오는데 아마 연출님과 배우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셨을까요? 네, 관객과에 대한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접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연출님부터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출 맡은 김남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야역 정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파인 역할 맡은 이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임스카야 백주원입니다. 대차 역할 맡은 윤성원입니다. 보통 관객과의 대화할 때 제가 사전 질문 준비한 걸 먼저 하고 관객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오늘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제가 준비한 사전 질문 중에 하나만 먼저 드리고 이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출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부터 이 작품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윤색도 15번이나 하셨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셨던 것이 어떤 점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을 만나서 연습을 하면서는 또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을지 궁금합니다. 제목을 처음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사가 분명하고 사건도 있고 캐릭터 분명하고 결말이 분명한 작품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취업을 할 나이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취업을 할 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대본을 쭉 읽어나가다가 종류에 제가 해왔던 대본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본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 대본이 가지고 있는 의미망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취업을 할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벚꽃동산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한테는 그게 두고 와닿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연극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은 연출자의 몫이긴 하지만 결국 연극을 완성하는 것은 배우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 과정에서 배우들한테 많이 기댔습니다. 배우들한테 많이 기대고 또 배우들이 어떤 부분들을 발견해서 가지고 오면 같이 토의하고 연극 연출 연생사에 제일 즐겁게 연습을 한 작품이 이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우들이기 때문에 오늘 공연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이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하나 먼저 더 드리겠습니다. 백지원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SNS 상에서 라네스프카야의 현신이다. 너무 잘하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벚꽃동산을 제가 무대에서 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무대에서 본 적은 없지만 뭔가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어서. 그리고 벚꽃동산이 팔린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인공의 그 성격, 약간 낭비벽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대를 보면서 그 섬세한 감정들, 마지막까지 극이 흐르는 동안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섬세한 감정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께서 이 배역을 처음 맡기로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무대가 10번째 무대인데 10번째 무대가 되기까지 또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도 이런 질문이 한번 나와서 답변을 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벚꽃동산 연출님께 제의받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고전이라는 작품, 고전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은 사실 그 일단 두렵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기존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많은 해석들이 있을 만한 작품들이니까 감히 그것을 내가 어떤 해석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담이 있고 좀 두렵고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무대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5년 만에. 그런데 일단 연출님이시잖아요. 제가 김광호 연출님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작업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연출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같이 하는 이승주 배우가 같이 한다고 해서 나머지 그 반의 불안함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내가 좀 많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기댈 곳이 완벽하게 있구나. 나는 완벽하게 기댈 이 울타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작품에 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기존에 제가 알고 함께 작업을 했던 그 배우들이 반 그리고 또 새로 만난 배우들이 반인데 너무 그 저희 작품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작품 굉장히 앙상블이 좋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서로 앙상블을 호흡 잘 맞춰서 하고 있는 좋은 근데 이건 그 배우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들 개인의 면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같이 작업해준 우리 성원 배우, 슬기 배우도 굉장히 앞으로도 다시 만나면 너무 내가 기댈 수 있는 배우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뭐였죠? 10번 공연하는 네네. 거. 이번 작업에서 조금 다른 기존의 연출님과의 작업이랑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면 말씀드려도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무대 위에서 살고 있는 인물로서 살고 있는 이 인물들을 저희가 계속 만나잖아요. 캐릭터가 만나는데 이 무대에서 살고 있는 이 배우들이 매일 미묘하게 어떤 지점들을 찾아가고 있고 어떤 지점들이 조금씩 다르게 다가와지고 있고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저희는 무대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그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 안에서도 이 작품의 피해가 가지 않게 서로 이렇게 잘 맞춰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호흡하면서 작품이 발전해 나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만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네, 이상입니다. 네, SNS를 제가 이 관객과의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들여다봤거든요. 트위터 안 하는데 가서 체크해보고 하면 배우분들 칭찬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다라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런 질문 배우분들에게 하는 질문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습실에서 어땠는지, 연기를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연출가님은 자율성을 얼마나 줬는지 이런 말들이 올라와 있는데 연출님의 마지막 얘기를 듣기 전에 새 배우분들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 연습은 어떻게 했는지 등등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슬기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희곡 안에서 발야 같은 경우는 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양딸 라네프스카야의 양딸이라는 소개랑 그녀가 평민 출신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과거를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어떻게 인물을 구축해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나와 있던 게 다랴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품에 쓰여 있었거든요. 그녀가 뭐 미친 듯이 화를 낸다, 운다, 짜증을 낸다 이런 식으로 그녀의 감정이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그 감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좀 구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이승주 배우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랴랑 반대로 대본 안에 저의 배경이나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참고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항상 연출이랑 작업을 하면서 항상 제일 중점으로 저는 연습을 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인물이 이 말을 왜 하는가를 조금 집요하게 파고드는 편이에요. 그런 인물들의 그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의 말들을 하나하나 다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인물이 어느 정도는 형상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모든 공연이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작업을 좀 우선시하면서 인물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일단 머리숱이 많은 상태로 연습을 했고요. 연습 과정 중에는 이렇지 않은 상태로 했기 때문에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다른 상태로 연습을 했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그동안 봐왔고 여러 참고했던 폐차를 이야기하는 여러 서적에서 좀 행동하지 못하고 반쪽 공상가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가 조금 있었지만 그게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지를 좀 찾아가는 작업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 이 부잣집의 막내딸을 꼬셔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행동하지 못하는 내가 행동하게끔 누군가에게 내 사상을 행동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인물을 만들었었는데 막상 이런 상태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벼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미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출님께도 말씀드리고 조금 최대한 일단 웃기기 때문에 내가 의도는 정말 진지하게 좀 꾹꾹 눌러서 진지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이어서 연출님께서 연습실에서 어떤 디렉팅들을 배우분들과 주고받고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릴 때는 항상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배우가 예릅니다. 캐릭터가 완성합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옛날 작업하고는 이번 작업 방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달라진 거 맞죠? 달라진 게 안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한 작품 한 작품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한 단계씩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작년에 했던 작품이 세인트 조인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북극동산을 하면서 이 작품은 배우가 불편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배우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배우들한테 연출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더 씌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이번 작품도 리딩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우리가 8주 연습을 했는데 리딩을 거의 5주 정도를 리딩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3주 정도는 브라킹 만들고 디테일 잡았는데 오래 리딩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 많은 것들을 제안해주고 수용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아닌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공연의 결과가 그렇게 연습한 것들이 다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제가 또 궁금한 거긴 한데 왜 로바인은 바랴에게 청혼하지 않았을까? 로바인의 속마음은 뭘까? 바랴는 또 어땠을까? 제가 이거 꼭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관객분들이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승주 배우님이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슬기 배우님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선은 일단은 바랴 일단 뭐 타이밍이 잘 맞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 자체가 저는 일단 바랴가 조금 더 컸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바인의 마음이 어떤 뭐 여러 환경들이나 그런 요인들을 다 배제시킬 만큼 컸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둘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로바인의 마음은 그 정도까지는 닿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로바인은 사랑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인물들의 가장 큰 성격적 결함 중에 하나가 사랑을 할 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인지 사랑하는 마음인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도대체 어떻게 내 몸과 내 어떤 언행과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지조차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아무것도 실행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오로지 아주 계산이 확실하게 되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그런 돈적인 계산만 이 사람은 굉장히 발달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왜 안 됐냐 이거는 주임이랑 의견을 나누는 부분인데 바랴랑 되게 많이 맞닿아 있거든요. 바랴 대사 중에 난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바랴가 해요. 저도 또 그런 말을 해요. 난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온전히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결핍과 어떤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가장 계속 보이는 것 자체가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요. 로파인을 보면 꼭 그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바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너무나 자기랑 비슷해서 너무 불쌍한 사람, 좀 아픈 사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초반에는 로파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스스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연습을 계속하면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연습을 하는 도중에 너무 외로웠어요. 이 사람이 온 신경이 라네프스카야한테만 가 있고 그런 걸 연습 과정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날 회식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고, 물론 마스크 다시 인원들 많이 모여서 연기지만 내일 거절이 당하니까 너무 실적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워해서 너무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했어요. 저는 오늘 두 번째 보는데 바랴가 계속해서 폐차에 신발을 덧신을 찾잖아요. 그냥 서 있었으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처음 하게 됐어요. 네, 일을 너무 두 분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로바인이 계속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이루어졌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네, 벚꽃동산 외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폐차와 라네프스카야 로바인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을 해볼게요.
극 안에서 주요 사건이자 가장 큰 이슈가 벚꽃 동산이 팔리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변하는 세대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인물의 대표인 가예프와 라넵스카야 그리고 발빠르게 변한 농노 출신인 노바인의 대립과 갈등이 비추어져서 그 시대의 귀족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노바인과 라넵스카야 그리고 지식인인 페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벚꽃동산이 팔리는 것에 대한 각 계층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식인 페차부터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로파인과 바리아만큼 페차와 로파인도 사실은 서로 뭐라 그럴까요? 좀 풀리지 않는, 서로 부러워하면서 질투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서로를 보면서 친하지만 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처럼 계속 언쟁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제가 보는 로파인은 지금 새로운 시대의 신흥 자본주의를 선택해서 얘는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설파하는 예전의 계급 사회 날 때부터 가난하고 하층민으로 난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았고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이제 농노 해방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지만 제가 보는 로파인의 선택 또한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갖고 있는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간극이 커지는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한 로파인이 참 안타깝고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훌륭한 선택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벚꽃 동산을 사서 좋아하고 엄청나게 댄스를 추면서 신나하지만 제가 볼 땐 그 모습조차 조금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다일까? 그게 행복일까? 과연 그것은 너의 부모 혹은 네가 겪었던 것들을 누군가를 또 양산하는 일일지도 몰라라는 모습을 보고 있고 로바인도 댄스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류바를 많이 신경 쓰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지식인이니까요. 저는 귀족이니까요. 그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어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 작품 안에서 시사하는 부분들, 의미하는 부분들은 분명한 역사잖아요. 러시아 역사이기 때문에 귀족 계급이 왕정 시대가 사라지고 새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존의 러시아라는 그 나라가 사라진 어떻게 말하면 그 나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체제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변화들을 아주 민감하게 캐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그 변화를 정말 하나도 감지하지 못한 채로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거나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늘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기 왜 바보같이 저기 저렇게 있어? 당장 나와야지. 또는 저걸 왜 저렇게 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당연히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차가 달려오고 있을 때 우리는 몸이 굳잖아요. 네, 어떤 당황스러운 일에 닥치면 몸이 굳어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빨리 피해야지 왜 멈춰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대단히 극대화되어 있다. 저는 이 벚꽃 동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한 세대를 대표하면서 그리고 그 계급들을 각각 대표하면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라넵스카야로서 귀족으로서
인물을 살아야 되니까. 저는 개인의 그 어떤 감정과 개인의 영위와 개인의 가치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그 인물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 작품 전체가 주는 어떤 시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제가 기능을 했는지는 사실 밖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 로파인 역시도 라넵스카야 못지않게 이 벚꽃동산이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른 의미의 전부인 거죠.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매맞았던 기억들,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농노였던 집안에서 이 집안, 이 귀족 집안을 관리하는 할아버지와 아빠를 보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사실은 요 주변에서만 계속 놀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파인 역시도 많은 기억과 많은 추억이 여기에 굉장히 이 벚꽃동산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런 물론 좋은 기억인지 나쁜 기억인지는 뭐 그거는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로파인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모든 것들이 여기 녹아져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이 사람 꺼여야 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넵스카야가 귀족으로서 이 벚꽃동산의 주인이 아닌 임대 사업자로서의 그 벚꽃동산을 소유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만큼 저 역시도 라넵스카야가 아닌 벚꽃동산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발 이렇게 하시면 당신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죠. 이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제대로 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나한테 인간적인 대우를 처음 해준 최초의 인간이자 여자이자 엄마 같은 사람이자 뭐 이성이자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제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 네, 벚꽃동산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연출님께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이 유리 무대가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나온 무대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벚꽃이 흩날리는 장면의 연출 의도 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디자이너께서 해오셨던 디자인을 좀 변경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전에 워낙 무대 디자이너 박선봉 씨하고는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가 긴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요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배우들의 배경에 어떤 것이 들었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노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화와 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 디자인을 보고 한 번에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보면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깨질 듯한 유리, 다 부셔져 버릴 듯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한 거고요.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에피오도프가 모든 문을 다 닫고 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터스는 이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간 안에 있게 만들지라고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 내내 바깥에서 들어와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 문이 잠겼군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공연 이틀 전에 박상국 배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배님, 소파 밑에 숨을 쉬시오.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바닥이 차가울 텐데 그렇게 누우라고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벚꽃이 떨어지는 거는 있지 뭐 많은 분들께서 해석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찬란했던 한 시절이 가는 거죠. 가는 세월에 대해서 벚꽃이 내리면서 그 세월을 떠나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배우님과 연출님께 공통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대본을 분석하시면서 이 말을 왜 하는가라는 집요한 추적을 하지만 종종 이 말을 하는 이유를 도저히 찾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채욱작이 지루해지는 부분이 말의 의미를 잘 곱씹지 않아서 말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곤 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대본 분석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고전 작품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는 작품이라서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연습하시면서 정말 힘들었던 장면을 극복하셨다거나 어려웠던 대사가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식인부터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벚꽃동산 회차를 하기로 하고 나서 그 제가 하는 이막의 독백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차 인물로서. 근데 들어보셨겠지만 쉬운 말들이 아니고 딱딱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가 실외 배변을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4번을 나가야 되거든요. 쉬를 해야 돼서. 그래서 1월에 대본을 12월 말인가 1월에 대본을 받았는데 그 부분만 프린트를 했어요. 이막 독백만. 그래서 강아지 쉬 할 때마다 강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거를 계속 입에 좀 붙이면서 그 말을 일단은 내가 왜 하는지를 일단은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긴 시간에 연습이 3월 2일에 들어갔는데 1월, 2월을 그 독백을 계속 강아지 쉬할 때마다 계속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러시아 시대를 분명히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과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가 특별히 관심도 있기도 했지만 그 우리나라의 80년대에 광장으로 나가야 했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뭐 위장 취업을 했던 대학생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치환을 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이제 외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연습 말미에 생겼었는데 제 파트너 아냐가 정말 얼굴이 굳어서 그렇게 할 때 자기가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연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우리나라의 그 시절에 광장으로 나갔던 젊은이들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조금 좀 쉽게 마음속에 생각을 치환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 지식인이니까요. 저는 귀족이니까요. 지주니까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본을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 어려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본을 제일 처음에 정독할 때 느껴지는 것, 거기서 올라오는 어떤 것들, 파악되는 정보들, 작품 전체가 이야기하려는 바 이런 것들이 제일 처음에 정독할 때 거의 대부분 그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걸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모든 작업을. 그런데 벚꽃동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읽었을 때 다시 덮었어요. 모르겠다. 다시 덮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배우들에게 서로서로 연출님에게 서로서로 정말 많이 기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많이 기댔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해? 라는 게 앞에 말과 말의 이유가 아니고 이 사람의 행동, 어떤 행동 또는 이 사람의 어떤 모양 또는 어떤 이
사람의 말의 뉘앙스, 어떤 이 사람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모양으로 저런 느낌으로 대사를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 이 대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약간 이런 지점들이 많이 찾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배우들이 거의 이 역할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이 라넵스카야가 하고 있는 이 대사의 뉘앙스들이나 어떤 지점들이 한 반 이상은 상대 배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점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지식인에게도 늘 고맙다. 너의 리액션이 라넵스카야를 만들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고요. 여기 로파인도 마찬가지고 로파인이 라넵스카야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있느냐, 어떤 시선으로 보면서 말을 건네고 있느냐에 따라서 라넵스카야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다른 그 계급, 각 다양한 계급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에도 아주 미묘하게 그 말의 뉘앙스들이 조금씩 다르게 저에게는 와닿은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훨씬 긴밀하게 제가 좀 가지고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같이 하는 배우들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출림이랑 적지 않은 작품을 하면서 가장 크게 공감하면서 잘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항상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체화되어서 인물로 체화돼서 말을 해라. 그러니까 그걸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배우는 어떤 디렉션이나 어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생기면 자꾸 어떤 형태를 쫓으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형태를 쫓다 보면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인물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 형태를 쫓다 보면은 사실은 그런 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체화해서 말을 할 수 있냐? 그건 정말 극도로 굉장히 고수의 경지인 것 같고 어느 말은 정말 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굉장히 사실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무대 위에서 발가벗은 기분이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배우로서. 그래서 그런 기분이 너무 싫어서 전 정말 단순 무식하게 이해될 때까지 계속 분석하고 보고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 체화가 되면 말은 뭐 어떻게 나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애매하게 분석이 되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긴 시간 동안 대본 리딩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도 공감하는 게요. 선배님들께서 어떤 그 형태를 인물의 외적인 형태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되게 긴 시간 동안. 그게 정말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그 인물의 감정이나 그런 거를 계속 오랫동안 집요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저는 발야를 처음 읽었을 때 사실 처음으로 인물에 대해서 인물이 되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 처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연습 과정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겠는데 물어보면은 알겠는데 이거를 말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출님께서 작품 어떻게 분석하셨고 연출하셨는지. 셰익스피어도 그런 점이 있고요. 체옥도 도무지 이 대본 속으로 이 대본을 가지고 파악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캐릭터도 그렇지만 배우와 배우의 역할과 역할의 묘의 상호관계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종래에 제가
제가 해왔던 작품들하고 좀 다르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분명한 작품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북극동산은 뭔가가 불분명해요. 이게 불분명한 게 물론 인간의 삶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대 위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해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이성준 배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로파인과 라네프스카야가 어떤 관계일까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15차까지 각색을 하면서도 그 맥락을 잡을 수 없는 그 고민 속에 계속 연습을 했었습니다. 절반 조금 넘게 연습을 하다가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벚꽃동산 얘기를 하다가 독일의 한 학자가 말하기를 라네프스카야는 로파인의 최초의 여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독일 학자가 그렇게 분석을 했다. 그때 땅 때리는 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술술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있었고 또 여기 잠깐 다른 걸 얘기를 하면 33가지의 정보에 관한 얘기고요. 이게 작품 전반에 걸쳐서 33가지의 정보가 아니고 1마디만 전달시켜야 되는 정보가 33가지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작품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로파인이 등장해서 라네프스카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냐가 엄마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그 모든 인과관계들을 딱 정리를 해서 놓고 보니까 33가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그런 만큼 이 작품은 형상화시키기가 또는 그 인물을 파악해내기가 쉽지 않았던 작품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출님과 백지원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연이 주는 시인성이 무엇인지, 오늘날 무엇을 이 공연에서 찾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오늘 오신 관객분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관객분들이 이 극을 보면서 무엇을 가져가셨으면 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우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출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벚꽃동산이냐 이런 그 시의성에 대한 부분은 연출님께 맡기고요. 저는 제가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벚꽃동산은 어느 연령대에서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 물론 모든 작품이 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는 내가 잘 이해하게 되는 그리고 동질감을 갖고 따라가게 되는 인물 유형들이 아주 선명하게 캐릭터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전체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작품 이후의 여운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시의성을 생각하며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거의 제가 기존에 했던 작품들은 그래도 그 아웃라인이 좀 비교적 폭이 좁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인연들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늘 많은 사회를 계속 겪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은 들었는데 이해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커다란 늘 어떤 그 시기마다 구시대는 넘어가고 새 시대가 온다라는 그 화두를 항상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저희 벚꽃동산을 보시면서는 잘 보낼 수 있는 것, 지나간 것을 잘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랄까요? 그런 돌아봄, 그런 성찰의 시간,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께 조금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전 제가 하면서 제가 이 벚꽃동산의 여지주 역할이지만 마지막에 잘 보내주고 싶다는 배우 개인의 욕심이 좀 있거든요. 잘 보내주고 잘 맞이했으면 하는 우리 작품의 어떤 느낌과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으나 잘 보내주고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기회가 좀 되면 좋겠어요. 그 시성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더불어서 동시대성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작품의 주제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극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가, 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어떻게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시성이자 동시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벚꽃동산은 그거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제를 하나로 정하기에는 이 작품은 너무 복잡다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하면서 집중했던 것은 캐릭터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어쩌면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져 있는 그런 캐릭터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13명의 인물이 보여주는 그 캐릭터가 그 캐릭터 속에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울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다한 질문은 국립극단 홈페이지 보면 Q&A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남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서 가장 좀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는 행복해하는 관객의 기운을 느끼면서 같이 무대를 보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본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남은 회차까지 저와 같은 느낌을 많은 관객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늦은 시간이 아니죠. 주말이죠. 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남은 공연도 많은 응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